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이들과 이별한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모순적인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누구보다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별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별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과도하게 잡거나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에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 감정 억압의 시기는 최소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며 슬픔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고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재회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간의 연락 단절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상대방에게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복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히 복귀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하고 안정될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설령 재회하지 않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주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명확해졌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면 상대의 회피 성향을 자극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의 불안 성향을 자극해 역시 나는 버림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한 친구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약 1달 정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좋을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달랐으면 좋았을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노력해볼게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역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재연결된 지 약 6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연인 관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때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포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연애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없이 뜨겁고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고 지쳐서 멀어지려 하면 애타게 붙잡는 사람,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관계의 패턴을 우리는
종종 밀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